안녕하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변화들을 겪게 되죠. 그 중에서도 많은 시니어 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관절 통증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한 느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느껴지는 시큰거림, 날씨가 궂으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릎 통증. 이 모든 것이 바로 관절염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 때문에 좋아하는 활동을 포기하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관절염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훨씬 더 편안하고 활동적인 하루를 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50대 이상 관절염 환자분들을 위한 통증 완화, 스트레칭과 생활 속 관리 팁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통증 없는 하루를 위한 여정,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절염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로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연골이 뼈 끝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골이 닳거나 손상되면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바로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자연스럽게 마모되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젊은 나이에도 과도한 사용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증입니다. 처음에는 움직일 때만 아프다가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아프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든 조저 강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보통 30분 이내에 풀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관절을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나거나 붓고 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관절의 변형까지 초래하여 보행이 어려워지는 등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노화로 여기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약물 없이 통증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하는 생활 속 관리 팁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은 관절, 특히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무게가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35kg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5kg 늘면 무릎에는 15에서 25kg의 부담이 더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관절염 관리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보다는 서서히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팁은 바른 자세 유지와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취하는 자세는 관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쭈그려 앉기, 양반다리, 무릎 꿇기 등은 무릎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이러한 자세는 가급적 피하고 의자에 앉거나 입식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고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난간을 잡거나 지팡이를 활용하여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쿠션감이 좋은 신발을 착용하여 발과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팁은 온찜질과 냉찜질 활용입니다. 관절 통증이 있을 때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만성적인 통증이나 뻣뻣함에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따뜻한 수건 또는 찜질팩을 통증 부위에 15에서 20분 정도 대고 있으면 좋습니다. 반면 냉찜질은 급성 통증이나 부기, 염증이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운동 후 관절이 붓거나 삐끗했을 때 얼음찜질을 10에서 15분 정도 해주면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찜질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통증 완화 스트레칭과 운동입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관절이 더 굳고 근력이 약해져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여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독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앉아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동작은 목 스트레칭입니다. 관절염은 무릎이나 손가락에 주로 오지만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이 뭉치면 전반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 옆으로 기울이기 의자에 바르게 앉아 한쪽 손으로 반대쪽 귀 위를 잡고 부드럽게 머리를 옆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어깨는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고정하고 목 옆쪽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15초 유지 후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양쪽 2회 반복. 목 숙여 늘리기 양손을 깍지 껴서 뒤통수에 대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목 뒷부분을 길게 늘려줍니다. 이때 허리는 펴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15초 유지합니다. 2회 반복. 두 번째 동작은 어깨 및 등 스트레칭입니다. 굳은 어깨는 관절염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깨 돌리기 의자에 앉아 양 어깨를 크게 앞뒤로 5회씩 돌려줍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 크게 돌려주세요. 어깨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등 뒤로 깍지 끼고 가슴 열기. 의자에 앉아 양손을 등 뒤로 깍지 끼고 팔을 아래로 쭉 뻗으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굽었던 등이 펴지고 어깨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15초 유지합니다. 2회 반복. 세 번째 동작은 손목 및 손가락 스트레칭입니다. 손가락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꾸준한 스트레칭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손목 꺾기 한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손가락을 잡고 몸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줍니다. 손목 아래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15초 유지 후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다시 당겨줍니다. 양쪽 2회 반복. 손가락 쥐었다 펴기. 손을 꽉 쥐었다가 손가락을 최대한 넓게 쫙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각 손가락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느낌으로 10회 반복합니다. 엄지손가락 스트레칭. 엄지손가락을 나머지 손가락 안쪽으로 구부려 주먹을 쥐고 손목을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부드럽게 구부립니다. 엄지손가락 밑부분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15초 유지 후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네 번째 동작은 고관절 및 허벅지 스트레칭입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중심축이고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을 지탱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 한쪽씩 들어 올리기 의자에 바르게 앉아 한쪽 무릎을 구부려 가슴 쪽으로 끌어안습니다. 고관절 주변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15초 유지 후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양쪽 2회 반복. 허벅지 뒤쪽 늘리기 햄스트링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댑니다.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 발끝을 세우고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여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것을 느껴보세요. 허리는 곧게 펴야 합니다. 15초 유지 후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동작은 무릎 및 발목 스트레칭입니다. 관절염으로 가장 고통받는 부위 중 하나인 무릎을 위한 동작입니다. 무릎 펴고 발목 돌리기 의자에 앉아 한쪽 무릎을 쭉 펴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발목을 크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5회씩 돌려줍니다. 발목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양쪽 2회 반복. 무릎 뒤쪽 누르기 대퇴사두근 강화 의자에 앉아 수건을 돌돌 말아 무릎 뒤쪽에 넣고 무릎으로 수건을 바닥으로 지그시 누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5초 유지 후 힘을 뺍니다. 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어떠신가요? 앉아서도 충분히 온몸의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동작들이죠. 이 동작들은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선까지만 해주세요.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심한 날은 쉬어가거나 더 가벼운 동작으로 대체하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칭 외에 관절염 환자에게 특히 추천하는 운동은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자전거 타기, 걷기와 같은 저충격 유산소 운동입니다. 수중 운동은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력과 유연성을 기를 수 있어 특히 좋습니다. 자전거는 안장에 앉아 무릎에 체중 부하 없이 다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접근성이 좋은 운동이지만 너무 딱딱한 지면보다는 흙길이나 공원 산책로처럼 부드러운 곳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관절염은 결코 여러분의 일상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생활습관 관리 팁과 통증 완화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통증 없는 하루, 더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함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물론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은 약물 치료와 병행했을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관절염으로 힘들어하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관절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